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열기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전체 스포츠 종목의 집합을 U라고 하고 그 중에서 구기 종목의 집합을 A라고 하겠습니다. U에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를 3개 이상 말해보자. U는 스포츠 전체죠? 근데 A는 구기 종목이니까 A에 속하지 않는 거 3가지 뭐가 있을까요? 네, 태권도도 있고요. 사이클도 있고 양궁도 있습니다.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U로 나타냅니다.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A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합니다. C는 여기서 A 여집합에서 C는 컴플리먼트의 첫 자입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여기 전체 집합이 있고요. 그 안에 A가 있네요. A의 여집합은 A가 아닌 부분이니까 어딜까요? 네, A가 아닌 이 바깥쪽이겠죠? 여기가 바로 A의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면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어때요? A에 속하지 않지만 전체 집합엔 속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보면은 A의 여집합은 X/X는 어디에 속하고요? 전체 집합 U에는 속해요. 그리고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A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전체 집합 U가 1, 2, 3, 4, 5예요. 근데 그때 A가 2, 3, 5래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가볼까요? 여기 전체 집합이 있고요. A가 2, 3, 5니까 A의 집합 여기 2, 3, 5 이렇게 써놨네요. 그럼 요 밖에 부분, A가 아닌 부분이 바로 뭐라겠어요? 여기가 A의 여집합이겠죠? 그 A의 여집합에는 뭐가 써 있어요? 1, 4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전체 집합 1, 2, 3, 4, 5 중에 A가 2, 3, 5예요. 그럼 2, 3, 5를 제외한 게 A의 여집합이겠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1, 4입니다. 전체 집합 U가 X/X는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세요 되어 있네요. 그럼 A의 여집합은 뭡니까? 전체 집합 중에서 A, 2, 4, 8만 빼면 되죠. 그거 제외한 나머지가 A의 여집합이니까 1, 3, 5, 6, 7, 9, 1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B의 여집합은 1, 3, 5, 7, 9를 빼면 되죠. 1, 3, 5, 7, 9 뺀 나머지가 B의 여집합이니까 2, 4, 6, 8, 10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에 가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A에 속하지만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럼 볼까요? 여기 이게 A잖아요. 근데 A에 속하지만 어느 부분이 바로 여기 요 부분은 여기는 B에 속하니까 이걸 없애야겠죠. B에 속하지 않는 이 부분 바로 여기가 A에 대한 B의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국 이거는 A에서 뭐를 뺀 거하고 같아요? A 교집합 B 부분을 뺀 거하고 같지요. 그러면 A 차집합 B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볼게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보면 A 차집합 B는 X/X는 어디에 속해요? 네, A에는 속하죠. 그리고 X는 B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A가 1, 2, 3, 4예요. B가 3, 4, 5, 6, 7입니다. A 차집합 B면은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3, 4가 공통이니까 3, 4 공통이에요. 그래서 어디에다 쓰고요? 3, 4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쓰면 되겠죠. 이 부분에 썼네요. 그럼 나머지 A가 1, 2 남아있으니까 여기 1, 2 써줬고요. B에 3, 4 뺀 5, 6, 7 여기 B에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을 했죠.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A 차집합 B예요. A 안에서 여기 A잖아요. 여기 A 안에서 어떤 걸 빼면 되나요? B를 빼면 되니까 B 부분을 빼면 뭐 이렇게 B 부분 빼면 여기까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남은 거는 뭐만 남았어요? 네, 1, 2만 남았죠. 그래서 1, 2가 됩니다. 이번에는 B 차집합 A를 구해볼까요? B 차집합 A면 일단 B 부분에서 뭘 빼면 되죠? 여기 B 안에서 네, 바로 A 부분을 빼면 되죠. 그래서 A 부분 빼니까 뭐만 남았어요? 여기 5, 6, 7 남았죠? 그래서 5, 6, 7입니다. 다음 두 집합에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구하세요 되어 있네요. 그럼 1번 문제에서 A 차집합 B는 어떻게 푸냐면 A를 딱 보고요. 그 안에서 B를 빼면 돼요. B가 A이네요. 그럼 A하고 2를 빼버리면 A 차집합 B가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네, B, C, D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 B 차집합 A를 풀래요. 그럼 이번에 이제 반대로 풀면 되겠지요. B 차집합 A는 B를 보고 B 안에서 A를 빼면 되겠지요. 그래서 한번 B 안에서 A 빼면 A가 A, B, C, D이니까 다 빠지네요. 그래서 B 차집합 A는 그럼 뭐가 될까요? 네, B 차집합 A는 공집합이 됩니다. 다시 문제 풀어볼게요. 12의 약수 원소나열법으로 써볼게요. 1, 2, 3, 4, 6, 12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먼저 A 차집합 B부터 풀어볼게요. A 차집합 B는 A 안에서 B를 다 빼라겠잖아요. B가 2, 4, 6, 8, 10이에요. 2, 4, 6, 8, 10 빼니까 남은 게 뭐예요? 1, 3, 12 이렇게 되겠지요. 만약에 B 차집합 A를 구하세요. 그럼 이번엔 B만 보는 거죠. B 안에서 A를 빼내는 거예요. A가 1, 2, 3, 4, 6, 10이니까 B 안에서 1, 2, 4, 6, 12 빼니까 남은 게 뭐예요? 8과 10이네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쓰는 건데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꼭 외워놔야 돼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A 차집합 B, A에서 B를 뺀 거니까 바로 요 부분이겠죠? 여기 요 부분. 그러면은 그거는 뭐랑 같다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같대요. A가 이만큼이죠. B의 여집합이면 B 뺀 나머지죠. 여기 B 뺀 나머지 이렇게 나와 있죠? B 뺀 나머지예요. 그럼 그거의 교집합이니까 어디예요? 교집합이니까 이 부분이죠. 어때요? 같지요? 그래서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세요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이다예요. 그럼 A의 여집합을 먼저 표시하면 되겠지요. A의 여집합 A가 아닌 요 바깥 부분이겠지요. 근데 다시 요거에 다시 여집합이에요. 그럼 또 요게 아닌 거니까 어디로 들어가나요? 여기 A로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1번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이다. 맞겠지요? 네, 여기다 써볼까요? 이게 바로 A의 여집합이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구한 거지요. 이게 뭐가 나왔어요? A가 나왔네요. 두 번째는 A하고 A 여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나온대요. 여기다 A 표시하고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과연 전체 U가 나올까요? 한번 해보겠어요. A 표시하면 여기겠지요. A의 여집합이면 A 아닌 나머지 부분이겠지요. 네, 모두 합하니까 뭐가 나오나요? 네, 전체 집합 나오네요. 3번 해볼까요? 3번은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요거예요.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A는 이 부분이죠. A의 여집합은 여기 바깥 부분이죠. 겹치는 데가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공집합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집합과 차집합은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이니까 꼭 외워요. 보세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이죠. 전체가 아닌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럼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 되겠어요? 전체 집합이 되겠지요. A의 여집합의 여집합 뭐라 그랬어요? 다시 자기 자신 되는 거죠. 그 다음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될 거고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공집합이 된다고 다 보여줬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A 차집합 B 뭐랑 같다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A 합집합 B의 가로하고 여집합이 있을 때는 이 가로를 풀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알아볼게요. 여기 여집합이 각각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가로 풀 때. 그래서 A는 A 여집합이 되고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고 B는 B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는데요. 먼저 좌변을 볼까요? 좌변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볼게요. A 합집합 B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거의 여집합이에요. 여집합이니까 이게 아닌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이 바깥쪽 이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변도 한번 그려볼까요? 우변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게요. 먼저 A의 여집합이니까 A가 아닌 부분에다 색칠하면 되겠지요. 네, A가 아닌 부분을 모두 색칠해 볼게요. 네,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엔 B의 여집합이니까 B가 아닌 부분을 다 또 색칠해 보면 되겠죠? 네, B가 아닌 부분 이렇게 색칠했어요. 그러면 그거의 교집합이에요. 이 두 개의 교집합이니까 어딜까요? 두 개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바로 여기 밖에 부분이겠죠? 네, 바로 이 부분이 되네요. 그래서 아까 그랬던 그래프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어때요?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가로하고 여집합이죠. 뭐랑 같다고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A의 교집합, B의 가로치고 여집합, 요 가로 풀면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는 걸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또 보여줄게요. 먼저 좌변을 볼게요. 좌변은 A와 B의 교집합을 먼저 구해야 되네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그게 아닌 다른 부분, 바로 여기죠. 그 교집합 부분만 빼면 되죠.
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변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변은 어때요? A의 여집합이에요. A의 여집합이니까 A가 아닌 부분이죠. A가 아닌 부분 다 색칠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A가 아닌 부분. 그 다음 B의 여집합이니까 또 B가 아닌 부분을 다 색칠해 보면 되겠지요. 이 두 그래프의 이거의 합집합이네요. 합집합. 그럼 어디가 될까요? 네, 바로 바꿔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지요. 네, 여기 교집합 여기만 뺀 나머지 이 부분이 다 되겠네요. 네, 그래서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뭐랑 같다고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집합, 항상 드모르간의 법칙이나 여집합이나 차집합은 반드시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 이거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요. A 교집합 B 이거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요거가 성립함을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보래요. 첫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럼 먼저 A 차집합 B 어느 부분을 나타내면 되죠? A 차집합 B니까 바로 지금 해볼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네, A 안에서 B를 뺀 요 부분이겠죠? 그것과 여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A 합집합 B 뺀 나머지 부분이니까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요 밖의 부분이겠죠? 네, 이렇게 밖의 부분이 되겠어요. 그거를 합하래요. 합집합을 하면 어디가 될까요? 네, 바로 B만 뺀 나머지 부분이 되겠지요. 네, 이렇게 B만 뺀 나머지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B의 여집합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B의 여집합과 같다. 맞습니까? 네, B의 여집합 맞지요? B 뺀 나머지니까. 그럼 이거를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 차집합 B와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걸 풀면 되겠지요. A 차집합 B 뭐랑 같다겠죠? 굉장히 중요하다겠는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랑 같다겠지요.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 요 뒤에 부분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또 나타낼 수 있겠지요. 네, 어떻게 되죠?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하면 A의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겠지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분배 법칙이 생각나지요. 네, 분배 법칙에서 뭐죠? 보면은 분배 법칙이 여기 가로 안에 교집합, 교집합 같지요. 그리고 가로 밖에 합집합이 있네요. 그러면서 가로 안에 보면은 지금 B의 여집합이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A하고 A의 여집합을 쓰고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가로 안에 있던 교집합은 가로 밖으로,
가로 밖에 있던 합집합은 가로 안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그러면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이에요. 전체가 되니까 U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것과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가 되죠? B의 여집합이 됩니다.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꼭 알아둬야 됩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개수는 40개고요. A 집합의 개수는 21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해야죠.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7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개, 원소의 개수는 34개예요. 그럴 때 다음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이렇게 바뀔 수 있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지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A 교집합, B의 한 거에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지요. 그럼 이건 뭐랑 같지요? 전체 집합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뺀 거랑 같지요. 그러면 우리는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그건 공식 기억나나요? 여기 이 공식 기억나나요?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 합집합 B가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A 합집합 B는 34개죠. 그래서 34개. A는 21개죠. B는 17개지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A 교집합의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4개가 나왔네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전체 우리가 지금 요걸 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나요? 전체 40개에서 4개를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36개입니다.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개수가 45개이고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5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6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일 때 다음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뭐랑 같지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써볼게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쓰면 뭐라고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다겠죠. 그럼 이거는 뭐랑 같다고요? 전체 집합에서 뭘 뺀 거죠? A 합집합 B를 뺀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A 합집합 B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공식을 이용해 볼까요? 우리 뭐 알았죠? A 합집합 B 어떻게 구한다고요? 원소의 개수. NA NB에서 A 교집합 B 이렇게 빼면 되겠지요. 그러면 A 몇 개죠? A가 25개, B 16개, 교집합 6개네요. 그러면 25 더하기 16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몇 개가 나오죠? 35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어갈게요. 전체 집합이 45니까요. 거기에서 합집합 35개를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개가 되죠? 10개가 됩니다. 답은 10이네요.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30명이 동굴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을 점검해보니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2명,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8명,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이 15명이에요. 그러면 일단 한번 집합을 나타내 볼게요. 전체 집합을 U라고 하면 30명이 되죠. 그리고 A 집합은 뭘로 할까요? 네, 손전등을 가져온 학생으로 하죠. 그럼 지금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A의 여집합이 되잖아요. 12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B집합은 머리전등을 가져온 학생으로 할게요. 그럼 가져오지 않은 학생은 8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개 다 가져온 학생 몇 명이 된다고요? 15명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 NA를 구해야겠지요. NA 어떻게 구하죠?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30인데 여집합이 12명이니까 A는 18명이 되네요. 그럼 B 집합도 몇 명인지 구할 수 있죠? 네, 전체에서 마찬가지로 B의 여집합의 개수를 빼면 되니까 전체 30명에서 8명 빼면 되겠지요. 그래서 몇 명이 나오죠? 22명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써볼게요. 이제 전체 집합 30이고요. NA는 18명, NB는 22명, NA 교집합 B는 15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를 보면은 손전등과 머리전등 중에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안 가져온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네, 가져오지 않고 두 개 다 B도 가져오지 않고 요거 구하는 문제네요. 그럼 이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전체 집합에서 뭐 뺀 거라고요? A 합집합 B를 뺀 거랑 같지요. 그럼 우리는 A 합집합 B의 원수가 몇 명인지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해볼까요? A 합 B는 NA, NB에서 A 교집합 B 빼는 거니까 A가 몇 명이라고요? 18명, B는요? 22명, 교집합 15명,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18에다가 21을 더하고 15를 빼면 되겠네요. 몇 명이 나오나요? 네, 25명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요. 전체가 30명인데 거기에서 25명을 빼면 되니까 네, 답은 5명입니다.